지금의 개성인 송도에서 알아주는 양반과 황진사댁의 노비였던 노미. 황진사댁의 재산을 훔쳐간 잡배들을 모조리 소탕한 그는 쫓겨났던 진사댁에 당당하게 돌아가죠. 전에 있던 차지가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당분간 제가 맡아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이고 한복가 진짜. 그간 무고하셨는지요? 이제야 너한테 아시 소리를 듣는구나. 아름답게 자란 그녀를 보며 여전히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노미. 사실 진이는 황진사에게 겁탈당한 몸종이 낳은 아이였고 그 아이를 양반댁 아씨로 키워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생모는 단한번 아이를 안 하고 황진사댁에 두고 떠나버린 집에 것이었죠. 갔다. 양반가의 귀한 자식에서 하루아침에 천한 몸종의 핏줄이란 걸 알게 된 것도 모자라 혹여 소문이라도 날까 진이를 버리겠다는 어머니의 말은 그녀로선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었죠. 그날 밤 청루를 선택했어요. 안 됩니다. 진이는 기생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어느덧 기품 있는 행동과 미모 그리고 뛰어난 글솜씨로 조선 최고의 명기가 된 진이. 마침 관아의 세금까지 빼돌린 탐과 놀이들은 그 모든 걸 화적대에게 덮어씌우죠. 화적대가 떴다고? 노미가 모두 죽이고 보물을 훔쳐갔어. 그 소식에 안절부절 못하던 진이는 결국 노미를 구하기 위해 치욕스런 밤을 보내죠. 그런데 다음 날 노미가 다녀갔습니다. 귓동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자수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여기는 진짜 가슴 아프더라. 진짜. 돌아설 때. 그 사이 관아에 찾아간 노미로 인해 진이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모순된 세상을 비웃으며 당당히 살아가고자 했던 조선 최고의 명기 황진이었습니다. 이 황진이는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듯 하면서도 기록이 많지 않아서 낯선 인물이기도 해요. 현재 역사의 기록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기록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렇게 많이 화제되는 거에 비해서는 이 사람의 전체 일생을 재구성한 기록은 거의 없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연이 꼭 있죠. 진사댁의 딸이라든지 서녀라든지 혹은 기생이라든지 이게 뭐냐면 이 신분제 시대의 모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별받는 혹은 사회적으로도 좀 잘 쳐다보지 않는 존재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막 부각이 되는 거니까 황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좀 조선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너리티의 전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도합군자의 탈바가지를 벗겨오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사건, 야사건 그 과거의 기록 속에서 남자들의 기록은 많지만 여자의 기록들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자의 기록이 남았다는 것 자체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 자신의 배경과 싸워서 그 시대의 사대부들의 이중성이라든지 뭐 세상을 조롱하고 뭐 양반이든 상놈이든 상관없이 인간은 똑같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했던 것을 봤을 때는 신여성이죠. 엄청난 신여성이고 일반 기생과 다른 기품이라든지 다른 점이 확실히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종놈이나 양반이나 본래는 다 길가에 잡초나 돌멩이 똥이나 같다면 어쩌겠습니까? 아니, 얘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냐 이놈? 할멈, 이 사람이 놈이야. 저는 이 황진이라는 영화 보면서 노미라는 존재가 굉장히 흥미롭기도 했어요. 이게 혹시 원작이 따로 있는 건가요? 소설가 홍석중이 쓴 소설 황진이가 원작이고요. 북한 소설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 소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든 계급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프레임이 정해져 있죠.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거 좋아하니까요. 네, 그래서 노미라는 캐릭터를 넣어서 조선이라는 봉건제사에 대한 공격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북한의 거고. 저작물을 영화로 제작한 최초의 작품이 됐고요. 100억대 예산이 투입되어서 제작 기간 4년, 7개월간의 촬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네요. 명월이 인사 올립니다. 이렇게 큰 관심 속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다 보니까 정구 감독께서 처음 제안을 받으셨을 때 좀
부담이셨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 보시고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네, 사실 황진이라는 인물 자체가 너무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황진이와의 차별성을 가져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사실 과연 이게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장윤영 감독님 자체가 본인이 추구하는 황진이의 이미지는 어떤 고증을 통한 어떤 이미지라기보다는 소설을 베이스로 두고 좀 픽션에 더 가깝게 좀 새로운 좀 도회적인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약간 여태까지 했던 모습과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죠.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야, 한복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옷이 이렇게 예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한복 갖고 엄한 소리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한복이 중국 옷에 기인한 건가요? 뭐 이런 식의 이게 자꾸 와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각자의 나라의 문화, 역사가 있는 거고 중국 문화 영향도 사실 많이 받았지만 북방민족의 영향을 받는다라든지 그리고 또 시기에 따라서 차이들도 다 있고 해가지고 우리 한복이 이제 뭐 중국 걸 따라했다라는 말 자체는 논제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옷이 변하듯이 중국도 계속 옷이 바뀌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 풍경들도 참 많이 담았던 것 같은데 금강산 신 거기가 CG인 줄 알았어요. 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맞아. 네. CG 같아요. 이 작품의 배경이 지금 이제 개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개성에 가서 찍자 또는 뭐 박연폭포 등에서 촬영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북핵 문제 터지면서 그래서 이제 금강산 촬영밖에 할 수가 없었대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집을 떠난 황진이가 그 눈 덮인 산을 올라가는 장면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겨울인 것 같은데 울긋불긋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금강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천하 명산으로 인정받았고 당시에 최고의 명찰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찰이라든지 온갖 곳들이 다 몰려있던 곳이고 겸재 정선 그리고 이제 김홍도 이런 어떤 최고의 화가라면 그곳에 꼭 여행을 가서 내 최고의 그림 실력을 쫙 뽐내서 서로 그린 걸 보면서 그래도 정선이야 뭐 에이 김홍도가 최고지 이렇게 겨룰 정도로 사실 그 조선시대의 사람들 사이에선 최고의 산으로 인정받던 곳이죠. 그런 곳에서 이제 사실 우리가 좀 가서 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지만 영화에서 그래도 짧게라도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이 황진이는 사실 변변한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21세기에도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되고 사랑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조선 여성은 신사임당이잖아요. 황진이 또는 뭐 허난설원 이런 사람들은 시대를 잘못 타고 난 꺾인 예술가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우리는 시대로 인해서 꺾여버렸던 천재 예술가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잖아요. 동경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보기엔 황진이 뭐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의 나라를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사람들의 어떤 꿈의 어떤 뮤즈처럼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랑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싫습니다. 황진이는 사실 자의 의지로 시대의 금기를 뛰어넘은 사람이죠. 시대와 맞서 싸우고 주도권을 가진 자들과 싸워서 자기 길을 개척한 여인이죠. 그 시대 때 엄청난 반대가 심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꿋꿋이 버텨나간 어떤 인물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